사실 저희 랩은 작년에도 구성을 해서 연구를 했었고요. 올해도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큰 연구 주제는 포스트 디지털 매체 시대의 매체 담론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는 좀 원론적인 연구들을 주로 했었죠. 예. 올해는 주제를 세분화시켜서 뭐 장소, 그다음에 흔적, 그다음에 기억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. 포스트 디지털 매체 시대라고 규정을 했던 것,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규정을 했고, 그 다음에 포스트 디지털 매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지, 디지털과는 또 뭐가 다른지,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저희 팀이 랩을 구성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식의 연구 주제를 잡을까 좀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, 랩 구성원의 전체적인 의견이 지금은 사실은 디지털만으로는 설명이 좀 불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80년대 중반 이후로 디지털 매체 시대, 뭐 디지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후로 거의 20년이 지난 건가요? 예. 30년. 예, 지났는데 그때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그 디지털 매체를 얘기를 하면서 뉴미디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좀 더 다르고 또 복잡한 양상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각각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가 좀 조금씩 달라질 텐데 그 규정이 너무나 넓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혜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로 휴먼과 관련된 연구를 하셨나요? 예, 휴먼. 포스트 휴먼하고. 예. 그래서 지각, 휴먼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다른 연구원인 유원준 연구원 같은 경우는 공간의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했는데 각각의 연구 분야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의 매체 시대가 사실은 디지털 매체다라고 딱히 규정을 할 수도 없고 또는 뭐가 아날로그 매체가 사라졌다. 즉, 낡은 매체가 없어지고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로우 테크놀로지, 하이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것들이 경계가 없어졌다.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. 라는 거를 저는 가장 큰 특징으로 보면서 그 어떤 식으로 경계가 흐트러지고 있는지 각각의 테마별로 좀 보자. 라는 의도에서 그런 연구 주제를 정했는데요. 그래서 사실은 뭐로 정할지가 굉장히 막연했기 때문에 일단은 포스트 디지털로 정해놓고 각자의 연구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예, 전혜원 선생님은 포스트 디지털 매체 이랬을 때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셨나요? 저는 포스트 디지털 미디어다라고 했을 때, 그러니까 꼭 포스트에 방점을 두지는 않았었는데요. 근데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포스트 휴먼적인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포스트 휴먼의 양상으로 나아갈 때 가장 이제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이 인간의 지각이 매개된다라는 점.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체성이 재구성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사실은 많은데 저는 감각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에는 인식으로 나아가는 점을 볼 때 가장 인간의 직접적인 지각을 이끄는 감각마저도 기술, 미디어에 의해서 매개가 된다면 그랬을 때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점점 관심이 생겨서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혜원 선생님은 주로 이제 인간, 지각 이런 식이었고요. 올해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랩데이 세미나의 어떤 자료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과 연관된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. 장소라든가 공간이라든가 공간에서의 기억, 그 다음에 공간에서의 흔적,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정한 이유는 그 매체에 대한 이론들이 크게 두각이 되었을 때 매체적 전회라는 것이 논의가 됐거든요. 근데 매체적 전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공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는 매체 공간이 탈장소화되고 있다.
라는 논의였어요. 즉 매체 공간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흐름의 공간이고 비물질적인 공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체험이나 구체적인 삶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어떤 성격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논의가 되었는데, 그 후 공간적 전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 공간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라면 대표적인 체험 공간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공간이 될 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체 공간이 단순하게 통신을 주고받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체험 공간으로 전환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이론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체 공간에 대한 어떤 장소성 같은 것들이 좀 연구되기 시작을 했는데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국내의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에 착안을 해서 매체 공간이 장소화된다는 것,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를 뭐 올해는 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소화될 때 과연 어떤 경우를 우리가 장소라고 하나, 아니면 뭐 체험 얘기를 하고 흔적 얘기를 하고, 그러면은 흔적이 남으면 그거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도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랩데이에서는 각각의 연구원들이 부분적으로 진행했던 것들을 그 부분을 발표를 하는 기회를 가졌고요. 또한 우리 랩만 발표한 게 아니었죠. 예, 랩데이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됐었죠? 저희가 다른 랩이랑. 창제자학 센터 내에 있는 프로젝트 랩들, 그러니까 실제로 창작 작업을 하시는 그 랩들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세미나 발표를 했었죠. 네. 저기 전혜연 선생님이 그거 진행하지 않으셨어요? 어떠셨어요? 그 같이 이렇게 협업하고 이럴 때? 네. 사실은 협업이라고 했어도 그분들이 제작하는 과정의 속속들이 저희하고 코워크를 하기는 좀 무리는 있었고요. 그렇지만 어떤 커다란 주제를 같이 공유하고 그 주제에 관해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창작 활동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고, 저희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서 같이 이제 발표를 통해서 어떤 실제, 그러니까 실물적인 그 프로세스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텍스트적인 혹은 담론적인 그런 해석은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될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이 됐죠.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독자적으로 그 세미나를 운영을 했었는데, 올해는 다른 랩과의 어떤 뭐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거에서 좀 의미가 있고 좀 더 한 단계 진일보한 어떤 그런 세미나였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동안 어떤 연구했던 결과들 같은 거는 11월에 있을 액트 페스티벌에서 최종적인 발표를 일종의 하는데요. 그래서 그 액트 페스티벌 주제가 헤테로토피아인데, 특히 이제 저희는 미디어 헤테로토피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연구했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왜 미디어 헤테로토피아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, 사실은 매체 공간이, 그러니까 그것이 뭐 가상현실이든 아니면 사이버 스페이스든 아니면 증강현실이든지 간에 현실과는 좀 다른 이러한 공간으로 시작을 했는데, 그 다른 공간으로 시작한 매체 공간 또는 매체 현실이 가상현실에서 또 다르게 뭐 증강현실이라든가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은 점점 가상 같아지고 가상은 점점 현실 같아지는 거죠. 그래서 증강된 현실 또는 증강된 가상,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서 이거를 매체 공간이, 즉 헤테로토피아였던 매체 공간이 또 다른 헤테로토피아로 이렇게 진화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좀 면밀하게 그동안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. 그 결과를 그 액트 페스티벌에서 발표하고 그 발표 결과들을 여러 사람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. 예.